그런 게 다 있죠. 어. 진짜 나도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아니었으면 저희 빼고 그냥 면생 갔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서 연락 온 거는 한참 뒤 얘기예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레독스가 무슨 말이에요? 외덕 산화환원. 바로 어, 산화환원을 영어로 줄여서 레독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타이트레이션은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타이트레이션 우리말 번역. 적정. 적정. 혹시 왜 삼념기 적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삼념기 적정할 때 그 적정 그대로예요. 삼념기 적정에서는 무슨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삼념기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만 산화환원 적정에서는 당연히 무슨 반응을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겠죠. 네. 그래서 삼념기에서처럼 산화환원에서도 적정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산화환원과 관련된 전위 계산할 때 무슨 식을 썼었죠? 네른스트식을 썼었죠. 네. 여기도 네른스트식을 써서 계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만 그 계산 과정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처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실험 장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산화원원 적정을 할 때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우선 관련해서 문제에 필요한 표준 환원전이 실험 장치만 좀 보세요. 자, 문제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초기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얍.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짜잔. 자, 요런 실험 기구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먹은 실험 기구. 조금 더 예쁘게 그리면 거기 그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크기가 요만큼 길어가지고 여기에 코크를 열어서 위에 있는 용액을 이게 떨어뜨려내는 요런 실험 장비를 뭐라고 불러요? 요걸 뷰렛이라고 하죠. 뷰렛. 그래서 뷰렛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죠. 그래서 뷰렛이라고 이렇게 길이도 길어요. 적어도 한 50cm 이상 돼 있는 긴 유리 기구인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주석 2 플러스 용액을 넣고 여기서 이제 콕을 열어가지고 뭔가를 똑똑똑 이 얘를 떨어뜨려낼 예정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걔를 어디다 떨어뜨리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면 얘를 이쪽에 적어야 되겠다. 아니다. 뷰렛은 됐고. 됐고. 자, 한 다음에 자, 수용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이 수용액 안에는 이제 뭐가 준비가 돼 있냐면 0.100몰 그리고 100ml고요. 여기에 철 3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철 3가에다가 주석 2가를 떨어뜨리는 반응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철 3가에다가 주석 2가를 떨어뜨리는 반응을 할 건데 이때 그러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될지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다가 누구를 반응시킨다? 지금 요 세팅이라면 철 3가가 주석 2가랑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철 3가가 철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산화 상태가 몇 가가 있어요? 이까. 철 2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석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산화 상태가 몇 가가 있을까요? 이건 뭐 잘 모를 수 있는데 주석 4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2가도 나타나고 주석은 4가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철 3가가 있죠. 여기 주석 2가가 있죠. 넣을 거예요. 그럼 둘이는 어떻게 한다? 반응을 아주 잘해요. 알겠죠?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고 반응이 거의 100%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완전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전 잘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이 반응식 지금 완결되어 있어요? 완결된 거 아니에요? 완결 안 됐죠? 왜? 양쪽에 뭐가 안 맞죠? 전화량. 전화량 보진 안 맞죠? 그럼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이 전장. 자, 이거 완결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모른다고요? 아니, 전기역을 그렇게 해놓고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요. 그래요. 준상이? 준상아, 쌤이 잘 모르겠대요.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 어? 바로 봐. 여기다가 더블링 해주면 되죠? 아유, 그럼 양쪽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때 철 3가가 100ml에 0.1몰이니까 요거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초기 몰수를 알 수 있죠. 초기 네. 몰수가 몇 몰일까요? 자,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죠? 100ml에 0.1몰 곱하면 뭐가 나와요? 10. 바로 10m몰이겠죠. 네. 그러니까 철 3가가 처음에 10m몰이 있고 그 10m몰 있는 데다가 주석 2가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똑똑똑 해가지고 소량씩 계속 첨가를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일으킬 반응은 그냥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기화학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렇게 연결합니다. 봐. 여기다가 짜잔, 전압계입니다. 자, 전압계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느냐? 여러분 요거 이름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SCE라고 기억나요? 네. SC? 뭐 줄임말이었죠? 뭐 줄임말이었죠? 바로 Saturated Calumet Electrode, 포화 캘로맥 전극을 여기에 넣어줘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전압계에 그냥 백금 전극을 꽂아줘요. 백금을 영어로 PT라고 쓰죠, 그렇죠? PT라고 쓰죠. 그러면 이때 이쪽은 SC를 넣고 백금 전극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뭔가가 측정이 될 텐데, 자, 아시다시피 SC는 항상 에노드에 항상 캐소드예요. 이쪽은 항상 에노드에 항상 캐소드예요. 이런 전극 반응에서 SC는 항상 에노드에 항상 캐소드. 이거 외워야 돼요. 뭐였어요? 얘는 항상 에노드였죠. 당연하죠 선생님. 에노드는 산화 전극이에요, 환원 전극이에요? 산. 산화 전극이에요. 그러면 백금 전극은 뭐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백금 전극은 산원.
캐소드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환원 전극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SC를 쓰면 얘는 무조건 산화 전극이고 에노드 산화 전극이고 반대쪽의 전극이 무조건 캐소드 환원 전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된 후 남아있는 물질. 남아있는 물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철삼가가 몇 밀리몰 있다고 그랬어요. 12불? 철삼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예를 들어서 10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주석을 만약에 1만큼 넣었다고 쳐봐요. 야. 그런데 반응이 100% 진행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남겠어요? 자, 11인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1. 2대 1로 반응하죠. 2대 1로 반응한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얘가 11이 있으면 주석은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1을 다 반응하고 얘는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2 반응하겠죠. 그럼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이쪽은 또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끝이 나면 얘는 8 남을 거고 얘는 없어지죠. 얘는 2 생기고 1 생기죠. 그러면 이때 자 예를 들면 철3가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철 2가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철 3가가 지금 8만큼 남았고 철 2가가 2만큼 남았죠. 네. 그러면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 환원 반응 가능해요? 네. 자, 철 3가가 8만큼 남았고 철 2가가 2만큼 남아있죠. 네. 그러면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 환원 반응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철 3가가 전자 받아들이면 철 2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경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고 남은 물질 예를 들면 철 3가고 철 2가 그 사이의 환원 전위가 백금 전극에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백금은 이 둘 사이가 반응하고 남은 물질이 있죠. 반응하고 남은 물질의 전위가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는 전위가 바뀌어요. 전위가 항상 고정돼 있어요. 이 녀석은 전위가 항상 고정돼 있는 거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네. 0.241V인데 조금 이따가 써드릴 테니까 어쨌건 이쪽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남아있는 물질들의 전위가 백금 전극에서 찍히고 얘는 항상 전위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 둘의 차이가 어디 나타나겠어요? 전압계에 게시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측정되고 SCE 전위와의 차이가 전압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읽게 되는 전압계의 전압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캐소드에서의 전위와 SC의 전위의 차이가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러면 백금 전극 캐소드에서 왜 전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남아있는 물질 사이에 환원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가 그 전위가 환원 전위가 여기서 찍히는 거라고. 이해했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에 묘하게도 H 플러스가 1몰로 녹아져 있어요. 1몰. 자, 그럼 여기 잘 봅시다. 갔다 오겠습니다. 왜요?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H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에 묘하게도 철과 주석과 백금 전극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 외에 H 플러스를 1몰 농도로 넣어줘요. 그럼 H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우선 H 플러스는 나와 있는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알자 이온인가요? 아니요. No. 얘는 여기서 구경꾼입니다. 이 구경꾼을 왜 넣는 걸까요? 누군가랑 반응시키려고. 바로 H 플러스가 1몰 농도다. 면 pH 얼마예요?
이때 pH 얼마예요? pH 얼마예요? H 플러스가 1몰 농도면 pH 얼마예요? 0이잖아요. pH가 0인 건 강산 조건이에요, 강염기 조건이에요? 강염기 조건, 아니 강산 조건이죠. 왜 강산 조건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바로 많은 금속 이온들이 중성 염기성 조건에서 침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치자면 철3가, 철2가가 있죠. 철3가가 철2가나 중성 수용액 중에서 뭘 만들 수 있냐면 FeOH2, FeOH3 요런 침전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침전을 만들면 수용액 중에 녹아있는 거에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침전을 만들면 가라앉아 버리죠. 가라앉아 버리면 용액 중에 금속이온 농도가 유지되어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전이가 제대로 측정되겠어요? 전이가 막 달라지겠어요? 전이가 막 바뀔 거 아니에요. 농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침전이 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산성으로 해두는 거다? 바로 산성 조건에서는 침전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난데없이 구경꾼 이온이 H 플러스를 잔뜩 넣어두는 거예요. H 플러스가 1몰 농도라면 이건 엄청난 강산이에요. 알겠죠? 엄청 강산. 강산으로 만들어두는 이유가 금속 이온들이 침전 못하게 만들려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전이. 자, 우선 어떤 전이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철3가. 자, 얘가 어떻게 되면 철2가가 되죠? 전자를 아, 또 왜 그래? 아, 진짜. 아 왜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아우, 진짜. 하나도 안 건드렸다니까. 이 동현이마저도 금쪽이가 되네. 저를 믿으세요. 자, 철3가가 어떻게 하면 하나요. 전자 몇 개? 하나요. 전자 하나. 우와. 원숭이. 나 진짜 잘하네. 자, 그럼 이건 3 빼기 1은 2. 오. 자, 이건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 뭐예요? 반원. 환원 반응이죠? 뛰어나라. 이때 요 녀석의 전위가 얼마냐? 0.78. 0.732. 약간 찍었긴 했네. 자, 여기 동그라미의 뜻은 뭐였죠? 표준. 표준이요. 자, 그리고 또 지금 관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석 사가가 있죠. 자, 주석 사가가 어떻게 되면 주석 이가가 되죠? 주석 사가, 주석 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주석 사가가 어떻게 되면 주석 이가가 되죠? 전자를 두 개를 받아들이면 주석 이가가 되죠. 이때 표준 전위는 문제 보니까는 0.139라고 돼 있네요. 아하 그렇군. 표준 전위가. 자, 그리고 누구의 표준 전위를 알면 좋으냐? 바로 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짜잔. 수은이니까 고체가 아니라 액체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수은, 염화수은이 고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는
순 액체로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고 여기에 있는 Cl-가 포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여기 써놓은 SC잖아요. Saturated Calomel Electrode. 알겠죠? 네. 뭐 원래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SC라고 한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전위 SCE의 전위는 얼마냐? 0.241V예요. 그러면 지금 Cl-가 포화돼 있다라고 하면 Cl- 농도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Cl- 농도는 이 전극 안에서 변치 않고 고정돼요.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걸 SC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0.241은 변한다 안 변한다? 얘는 완전 고정적이다. 그래서 SC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0.241V만큼 나타난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나하나 해볼 이제 다음 게 뭐냐면 준비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11.2 각 경우의 전위 계산. 1. 자, 뭐부터 해볼 거냐? 주석 이가를 이런 식으로 뷰렛에서 넣어가지고 콕을 열어서 쫄쫄쫄쫄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럼 쫄쫄쫄 집어넣을 때 그 덜한 부피가 만약에 1ml였다. 그러면 이때 저기 전압계에서 찍히는 전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압계에서 측정되는 그 전위를 그냥 뭐 E 네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일 때 E 네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산화원원 적정에서 계산 방식을 익숙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뭐부터 해야 돼요? 몰수계산. 그렇지. 뭐 하는 시스템에서는? 섞는 시스템. 섞는 데서는 무조건 몰수부터 계산하라고 했죠. 네. 지금 첨가한다는 얘기는 섞는 거예요, 안 섞는 거예요? 무조건 섞는 거잖아요. 섞는 데서는 무조건 뭐부터 계산해야 돼? 몰수. 쌤 뭐부터? 쌤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쌤 안 쓰고 있죠? 아니 적당히 해라 니줄 진짜. 아, 씨, 개빡치게 하네 그냥. 아, 왜요? 아니에요. 제가 수업 때도 안 좋아 학생한테 뭐라 했잖아. 자, 봅시다. 네. 정말. 우리 금쪽이. 그러면 이때 뭐부터? 몰수 계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주석 이가가 농도가 얼마예요? 농도가 0.1. 농도가 0.1이죠. 그러면 0.1몰인데 지금 1ml니까 계산하면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뭐예요? 0.1mm몰이 되는 거죠. 됐죠? 0.1mm몰. 지원아 맞아요? 동현아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두 번째는 가능하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즉 산화환원 적정 문제에서는 항상 이 계산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적정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야하. 지금 적정 반응이 누구죠? 뭐가 적정 반응이에요? 지금 뭐가 적정 반응이에요? 저거요.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요 위에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울게요. 2업
예,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처음에 어짜든둥 철 삼가는 몇 몰 있어요? 10ml. 철은 어짜든둥 10만큼 준비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주석 이가를 얼마나 넣었다는 얘기예요? 몰수로 0.1. 0.1만큼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반응해야 되겠네요. 얼마? 0.2, 0.1. 바로 2대 1대 2대 1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플러스 0.2, 플러스 0.1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끝이 난다. 그러면 이 얼마예요? 9.8, 0, 0.2, 0.1.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에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무슨 반응? 뭐가 가능해요?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요? 환원 반응 가능하죠? 네. 물론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 환원 반응 가능해요. 주석과 주석 사가와 주석 이가 사이에도 환원 반응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지금 주석 이가가 얼마나 있어요? 0. 없으니까 이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 사이의 환원 반응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이 있는 거는 요 두 개니까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에 환원 반응이 있을 거고 그 환원 반응의 전이가 어디에서 측정이 되는 어디에 측정된다고요? 백금 정도에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SC는 무조건 얼마? 0.241. 그 차이가 어디서? 전압계. 이 전압계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걸로부터 저기에 있는 캐소드 전위를 계산해 보아야겠네요. 자, 그럼 간만에 네른스트 방정식 한번 읊어볼까요? 네. 자, 네른스트 방정식 뭐부터 시작해요? E는 2는 그 다음 2 노트 그 다음 더 마이너스 0.05916 나누기 6 곱하기 로그 Q. 알겠죠? 네. 이때 캐소드를 보통 관습적으로 뭐로 표현했죠? E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표현했죠? 플러스로 관습적으로 많이 표현했죠. 네. 그러면 이 캐소드를 누구에 대해서 철 2가와 철 3가 사이 요 반응으로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말인 거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경우 요 캐소드 반응은 철 3가의 표준환원 전이에다가 빼기 0.05916 한 다음에 요 경우 전자화학양의 개수는 얼마야? 지금 이건 얼마야? 1이죠. 로그 한 다음 반응 지수는 이 경우 뭐 분의 뭐라고 써야 돼요? 뭐 분의 뭐? 바로 철 2가 나누기 철 3가. 아시겠죠? 네. 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철 3가의 표준산원 전위는 0.732. 자, 철 2가 지금 얼마나 있어? 철 2가. 철 2가 얼마나 있어요? 0.2만큼 있죠? 철 3가 얼마나 있어요? 9.8이죠. 근데 사실 잘 봐요. 요 대괄호 표시는 무슨 물리량을 써야 되죠? 몰롱도 써야 되죠. 네. 근데 지금 0.2는 몰롱도의 몰수예요? 몰수죠. 왜 이래도 되죠? 부피가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부피가 같아서 같게 적용돼서 몰 농도의 비나 몰수의 비나 똑같아지죠. 네. 그러니까 요 몰수 비자리, 몰농도 비자리에다가 몰수비를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계산기 꺼내서 계산하세요. 시작. 자, 계산기 꺼내서 계산 완결한 사람 나한테 답을 말해요. 아, 답 나왔다. 얼마예요? 말하기 싫어요. 아휴. 에휴. 0.831992001 얼마로 나옵니까? 안 해.
0.83 0. 자, 답은 동현 얼마라고요? 0.832 0.883이에요? 0.832. 그 정도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동현 얼마라고요? 0.832 볼트. 뭐 이 정도 나오나 봐요. 다른 사람도 맞아요? 네. 네, 저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럼 전체 전위는? SC가 그렇지. 바로 저기에 있는 이 캐소드 전위에서 그냥 SC가 나오잖아요. 그냥 SC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0.832에서 뭐 빼란 얘기? 0.241 빼란 얘기죠. 빼면 뭐 나와요? 0. 자, 뭐 나와요? 자, 계산 빨리 해보세요. 0.591 볼트. 쌤 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미 다 한 거 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쌤. 쌤 이렇게 웬일로 눈을 다 보이게 했어요? 안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묘하게도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은 철과 주석 사이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건데, 묘하게도 전이는 이 둘 사이에 전이가 측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이는 자, 둘이가 반응하고 남은 것과 SC 사이의 차이가 전압계에 측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산화환원 적정에서는 실제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녀석끼리의 전이가 아니라 남아있는 물질과 SC의 전이 차이가 여기서 측정되는 거다 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황 인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황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면 이것도 뭐냐면 아주 루틴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어디 갔어? 두 번째는 뭐부터냐? 두 번째 2는 25ml. 갑자기 이제 뿡 뛰네요. 자, 그러면 하나마나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마나 뭐부터 해야 돼? 무조건 자, 계산하는 순서는 아주 루틴한 거예요. 이 루틴한 계산 순서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자,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 뭐부터? 몰수. 자, 그러면 몰수 어떻게 하면 돼요? 몰수 25죠? 네. 자, 그럼 이때 몇 몰이에요? 2.5 밀리몰인 거 알겠죠? 네. 쌤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 자리가 2.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반응 계수가 2대1 대 2대1이니까 몇 몰 하는 거겠어요? 50, 5,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더하기 5 더하기 2.5 맞나요? 2대1이니까. 네. 그러면 계산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5, 빵, 5, 2.5. 됐죠? 네.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캐소드 계산 누구하고 누가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3가 2가가 남았죠? 네. 3가 2가가 남아있는 이 상태의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묘하게도 자, 철 3가의 표준전이는 변해요. 이건 무조건 고정이에요. 고정이지만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9.8 0.2에서 5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쓰라니? 여기다가
5를 쓰라는 얘기죠. 네. 여기다가 5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0.732가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전이가 어쨌건 캐소드에서 에노드를 빼는 건데 이때 캐소드 전이가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철 3가의 표준 전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SC가 그냥 빠지는 거죠. 이게 0.732고 0.241이니까 계산하면 자 부르세요. 얼마예요? 0.491. 0.491. 됐죠? 네. 쌤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혹시 눈치챌 사람 있지 않나? 잘 봐. 요게 5 오니까 약분돼서 2돼서 없어지지. 네. 마치 3년기에서 무슨 용액 같아? 3년기의 핸더슨 하셀바우식에서 이렇게 뭐가 이 같아져서 싹 약분이 되면 pH가 pK랑 같아지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네. 양쪽. 바로 당량점에 잘 봐. 그러면 언제 당량점이에요? 그럼 얘는? 자 뭐냐면 얘가 2대1로 반응하잖아요. 2대1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10에 대해서 얼마가 당량점이겠어요? 당량점은 언제가 당량점이에요? 모든 반응물이 00이 될 때가 당량점이거든요. 그러면 10 있을 때 00이 되려면 여기에 뭘 넣어줘야 00이 되겠어요? 5를 넣어야 00이 되겠죠? 네. 근데 방금 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쌤, 아 씨는 소리 내지 마라. 쌤, 미쳤나? 쌤 왜 그래요? 나 갑자기 느끼는데. 그래? 쌤 왜 그래요? 나 갑자기 느끼는데요. 그래요? 예. 갑자기 쌤, 아니 씨는 소리 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2대 1이니까 15 넣었을 때 00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5가 당량점이니까 2.5면은 당량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50ml. 절반이니까 얘는 반 당량점이 되는 거예요. 오라. 반달. 반달량점. 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자 여기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네. 자 썼죠? 네. 네. 자 그다음 간다. 저 여기 지울게요. 뭐야? 왜? 자 지운다 이제. 네. 지운다. 이거 썼죠? 자 그럼 요거 자 그럼 요거 이제 3번이고요. 그러면 아까 반당량점이었으니까 3번이 당량점이라면 눈치챘겠죠? 몇 밀리리터? 50. 50 넣어야 되겠죠. 50. 그럼 이때 들어가는 주석이가의 몰수는 몇 몰이 된다는 얘기예요? 5mm. 5밀리몰이 돼야 되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반응 양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도연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 주석 이가를 얼마나 넣었어요? 몰수로다가 5밀리몰 넣었죠. 그러면 2대1, 2대1 반응한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바로 빼기 10, 빼기 5, 더하기 10,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 3가 얼마 남아요? 철 3가 0 남죠? 철 2가 얼마 남아요? 아니 주석 2가 얼마 남아요? 0 남죠? 얘는 10 남고 5 남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됐죠? 이때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자 우선
혹시 이 용어 기억해요? 반응이 끝났는데 반응물 중 싹 다 없어지는 거. 이런 걸 무슨 물이라고 하죠? 싹 다 없어지는 반응물. 한계 반응물. 그러면 철삼가가 한계 반응물이 되었나요? 네. 지금? 맞죠? 네. 주석이가도 한계 반응물이 되었나요? 네.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상황을 뭐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칠판에도 쓰여 있고 당량점. 그걸 당량점이라고 한다고요. 요. 당량점 영어로? 당량점 영어로 뭐라고요? 당량점 영어로? 이퀴밸런스 포인트라고 해요. 의미는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된 상황을 뜻해요. 그런 상황을 당량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산화환원 반응이 본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것들 사이에 표준 전이가 전 사이에 환원전이 그 사이에 환원전이가 나타나고 그 환원전이가 백금 전극에서 측정이 되며 SC의 차이가 전압기에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세요. 철 2가에 대해 철 3가 남았어 안 남았어요? 철 2가에 대해서 철 3가 남아 있어 없어요? 없죠. 그다음 주석 4가에 대해서 주석 2가 남았어 안 남았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이 상황에서 전위 계산하는 게 바로 산화원원 적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 준다. 네. 준다. 지우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쌤, 왜 또 기절하고 그래요? 듣고 있다고요? 저희 요즘 눈이 풀렸어요. 도인이 풀렸다고요? 저 또 퀴즈 치면 빵점 맞겠네. 자,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반응은 사실 무슨 적이에요? 모든 사실 반응은 엄밀하게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가역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반응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반응은 생성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성물의 일부도 없어질 때는 화학양으로는 개수비만큼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2대1이죠? 2대1이니까 마찬가지로 2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없어질 거고 생겨도 얼마나 생기겠어요? 2x, x만큼 생겨지겠죠? 맞나요? 네. 맞죠? 그리고 드디어 평형에 도달했다. 면 2x, x, 10 빼기 2x, 5 빼기 x. 아이고. 자, 저기 보이세요? 자, 이때 사실 이 x는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사실은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극도로 사실은 작은 값입니다. 왜냐하면 산화환원 반응 자체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거의 100%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역반응을 가정하지만 그 역반응의 정도는 실제로는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살짝 가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자, 철 3가의 농도가 2x고요. 10 빼기 2x죠. 좋아. 그 다음 여기에 요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결과를 알고 접근하는 거라서 난데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우선 계산을 해보면 왜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철 3가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철 3가의 농도가 지금 2x죠. 철 2가의 농도는요? 10-2x죠? 주석 4가의 양은 얼마죠? 5 빼기 x죠. 주석 2가의 농도는요? x죠.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1이 되죠. 즉 산화환원 반응의 당량점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져요. 희한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어디다 적을까? 어디다 적을까? 어디다 적을까? 적을까? 3. 3번은 뭐냐? 이제 이것으로부터 캐소드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캐소드 전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어쨌거나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 환원 전위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주석 2가와 주석 4가의 환원 전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전위가 백금 전국에서 측정된다라고 보면 이때 환원 전위를 철 3가의 표준 전위에다가 빼기 0.05916 나누기 1 로그 하고 철 3가분의 철 2가. 자, 우선 저렇게 적을 수 있나요? 저렇게 적을 수 있죠. 뭘 쓴 거냐면 그냥 요 둘 사이의 네른스트 방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그 캐소드 전위를 주석 4가 관점에서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자, 주석 2가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반응 지수의 4가분의 2가인 거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2가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여기 재수가 2라서요. 됐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누구하고 누구를요? 자, 이때 요렇게 계산한 환원 전위와 요렇게 계산한 환원 전위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같다. 이 둘은 같아야 되겠죠? 왜 같냐면 공존하잖아요, 지금. 공존해서 만드는 전이기 때문에 주석 2가로 계산하건 아니, 주석으로 계산하건 철로 계산하건 캐소드에서는 동일한 전위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철로 계산한 전이나 주석으로 계산한 전이가 같게 나타나야 된다고. 즉 이 경우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고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바로 요 놈에다가
통째로 2배를 하는 거예요. 통째로 2배를 하는 거야. 통째로 2배를 하면 2하고 2가 곱해지면서 이 부분이 같아지겠지.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위아래를 어떻게 뭐예요? 더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같은데 2배에서 더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캐소드 전이의 3배가 철 3가 전이의 주석 4가 전이를 2배 한 것이 더하기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근데 묘하게도 여기 2배가 됐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같게 묶여지고 로그도 같게 묶여지는데 로그 더하기는 2개를 곱한 걸로 나타나지. 이 2개 곱하면 값이 뭐야? 1이지. 그럼 로그 어떻게 돼? 뿅 사라지는 거야. 요. 와. 그래서 이렇게만 남아.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 이 경우 캐소드 전이가 3분의 1에 철 3가 3분의 2에 주석 4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수학에서 무슨 점 구하는 공식 같아 보이죠? 네, 문점. 내분점 구하는 공식처럼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계산 방식을 어디서 쓰는 거라고? 어디서 무슨 점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어디서? 어디서? 당량점에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값 뭐예요? 자, 철 3가 표준전이 얼마였어요? 0.732. 주석 4가 표준전이 얼마였어요? 0.139 넣고 내분하면 값 뭐 나와요? 얼마요? 0.337. 0.337V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때의 전체 전이는 어디서 어디 빼란 얘기예요. 저 캐소드 전이에서 뭐 빼라? SC 빼라.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0.096. 바로 0.0957V 뭐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어떠세요?